치료 목표를 정확히 세우고 확실하게 진단하면 분명 완치 혹은 완치에 가깝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양한 심장질환과 부정맥을 치료하는 달인한의원 대표 원장 권용민입니다. 제가 한의원에서 가장 많이 치료하는 부정맥 중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드릴 심방세동입니다. 심방세동은 양방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치료가 가장 까다로운 부정맥 중 하나입니다. 또한 심방세동은 증상의 종류나 강도, 원인이 환자분들마다 매우 다양해서 환자분들마다 적합한 치료 목표를 세우고 꾸준히 치료해야 개선될 수 있는 부정맥입니다. 상담을 진행할 때마다 안타까운 것은 환자분들이 본인의 부정맥 증상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정맥 치료하는 한의사인 제가 심방세동을 어떻게 구분하고 치료하는지 쉽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심방세동 부정맥은 다른 부정맥에 비해 가장 완고하고 퇴행적인 성질을 가진 부정맥의 일종입니다. 즉, 치료가 까다로운 편이고 완치가 쉽지 않은 병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방에서도 심방세동은 완치보다는 관리에 초점을 맞춰 치료를 진행합니다. 악화되지 않고 뇌경색 등 다른 질환을 유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치료 목표로 잡습니다. 하지만 한의원에서 치료할 때는 관리보다는 한 발 더 나아가 치료에 더 초점을 맞추어 진행합니다. 즉, 개선할 수 있고 완치까지도 가능한 병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심방세동이 한의원 치료로 100% 완치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 완치까지 가기 어려운 분들도 계시죠. 따라서 내 심방세동 부정맥이 완치까지 가능한 상황인지 아니면 많이 좋아지는 걸 목표로 치료해야 되는지 치료 목표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환자분들마다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지만 수많은 심방세동 부정맥 환자분들을 치료해본 한의사인 제가 대략적으로 구분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심방세동의 치료 목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심방세동으로 인한 증상이고요. 두 번째는 심방세동으로 인한 맥박의 불규칙함입니다. 이 두 가지가 모두 회복되면 완치되었다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두 가지 치료 목표가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각각의 심방세동의 치료 목표를 어떻게 정하는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심방세동을 치료할 때는 발작성인지 지속성인지를 먼저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작성 심방세동의 경우 심방세동이 주기적으로 발작하는 상황입니다. 정상적인 맥박이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발작성 심방세동 안에서도 환자분들마다 발작 주기나 강도가 매우 다양합니다. 1년에 한두 번씩 발작 간격이 매우 긴 경우도 있지만 하루에도 몇 번씩 발작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발작의 빈도가 작고 증상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경우가 치료는 더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아직 발작성 심방세동이라면 한의원 치료로 첫 번째 치료 목표인 증상, 두 번째 치료 목표인 맥박의 정상화까지 모두 개선될 수 있습니다. 즉, 완치까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치료 경과는 보통 심방세동 발작의 주기가 점점 길어지다가 소실되어서 안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지속성인 경우는 완치까지 갈 수 있는 확률이 발작성에 비해 떨어집니다. 완치까지 간다는 것은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증상의 소실과 더불어 심전도상 정상 리듬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지속성인 경우 1차 목표인 증상 개선은 아주 잘 되지만 2차 목표인 맥박 리듬의 정상화는 힘든 경우도 분명 있습니다. 특히 지속성 심방세동이 10년 이상 등 오래된 경우 이미 오랫동안 불규칙한 맥박에 몸이 적응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맥박의 변화가 힘든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증상만 개선되면 치료 의미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심방세동으로 인한 증상이 개선되었다는 것은 심장의 기능이 정상과 가깝게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맥박이 불규칙함이 있더라도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지속성 심방세동의 경우, 특히 아주 오래된 경우라면 증상의 개선, 즉 심장 기능의 강화를 목표로 치료합니다.
실제 내원하신 환자분을 예시로 들어볼게요. 80대 환자분이 심방세동과 약한 심부전소견으로 내원하셨습니다. 지속성 심방세동이 오래된 분이었죠. 연세도 많고 지속성 심방세동에 심부전소견까지 있는 분이라 심방세동이 완전히 소실되는 것은 힘들 것이라고 보고 증상 개선과 심장기능 강화를 목표로 치료를 했습니다. 실제 환자분은 6개월 동안 치료를 진행하면서 고통스럽던 전신 쇠약감, 가슴 두근거림, 숨참 등 모든 심방세동이 거의 소실되었습니다. 하지만 심전도 결과상 심방세동은 소실되지 않았죠. 이처럼 지속성 심방세동의 경우 심전도상 심방세동은 없어지지 않지만 심장의 기능이 개선되면서 고통스럽던 증상이 소실되는 것은 분명히 가능합니다. 심방세동 부정맥의 경우 가장 많은 경우가 심장의 기력이 떨어진 것이 원인입니다. 한의학에서 볼 때 심장은 가장 뜨거운 장부입니다. 그만큼 기운도 센 장부로 평생 동안 쉬지 않고 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심장의 기력이 떨어지면 심장에서 외부로 기혈을 내보내는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심장 리듬에도 문제가 생기죠. 심장에서 기혈이 뻗어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기운이 가슴 부위에 뭉치면서 다양한 가슴 부위 증상이 유발됩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아프면서 숨이 차고 두근두근한 이유죠. 또 심장 부위의 기혈이 온몸으로 뻗어나가지 못함으로 인한 증상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력을 거슬러 기혈을 공급해야 하는 얼굴, 머리 부위의 증상이 많죠. 머리가 어지럽고 멍하거나 두통이 있습니다. 눈이 어찔하거나 뿌옇고 귀가 막히는 등의 증상도 잘 생기죠. 그 외에 전신에 기혈을 공급하지 못하여 생기는 증상이 무기력, 만성피로, 다리에 힘 빠짐 등의 증상들입니다. 즉 많은 경우 심방세동의 원인은 심장의 기력이 떨어지는 것이 한의학적인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심장의 기혈을 보충하는 것입니다. 심장의 기운을 보충하는 약으로는 황기, 계지, 당산, 부자, 원지, 창포, 육개 등이 있습니다. 심장의 혈액을 보충하는 약으로는 오미자, 맥문동, 백자인, 당귀, 약효 등 부소맥, 지황, 지모 등이 있죠. 그 외에 환자분들마다 질환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약들을 가감해야 됩니다. 심장에 기운이 뭉친 것이 심한 경우 울금, 시오, 향부자 등을 가하고 심장에 열이 있는 경우 치자, 황련, 황금 등을 가합니다. 심장에 담습이 많은 경우 과루, 해백, 반하, 지실, 주겨 등을 가합니다. 이처럼 심방세동 부정맥을 한의원에서 치료할 때는 환자분들마다 증상에 맞게 알맞은 처방으로 치료해야 됩니다. 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 심방세동 부정맥에 대해서 한의사의 관점에서 설명드려 보았습니다. 다른 부정맥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심방세동은 환자분들 한 분 한 분의 상황에 맞게 치료 목표, 계획을 세우고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는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한의원 치료로 완치에 가깝게 좋아지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것입니다. 더 깊은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조만간 심방세동 한약 치료에 대한 연구 자료나 논문 등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이어지는 내용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